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강사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정책 축소로 인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법 일명 강사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강사의 고용 안정과 생계 보장, 학문 후속 세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지 3, 4년이 지나 정부는 강사법 안착을 주장하며 강사 관련 정책 대부분을 폐지 혹은 축소했습니다.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강사 고용 현황 조사를 하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했었으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폐지되고 대학 평가 항목에서 강사 고용 관련 지표가 일부 삭제됐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인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비유형 예산은 2024년 전년도 대비 40% 삭감됐으며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 역시 2023년 전면 폐지됐습니다. 또한 2023년 대학 설립 운영규정 개정으로 일반 대학의 겸임 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은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학교 시간 강사 노동자 A씨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교원의 지위임에도 법적으로 연구기관, 공공단체 등이 원 소속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강사법의 보호를 크게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생계보장과 관련해서도 덧붙였습니다. 강좌를 4-5개는 맡아야 생활이 안정되는 정도이지만 사실상 한 대학과는 강좌 하나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타 대학 간 이동 중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강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임을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중앙동아리인 빗소리는 강사법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그대로인 상태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고용 안정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학교와 같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해마다 임금 인상이 반영돼 사립대에 비해 1.5배 이상이 확보됐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인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강의가 없는 방학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기는 하나 생계 유지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강사들의 노동권이 바로 서고 양질의 학문이 양산되는 교육개정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SCB 뉴스 박은수입니다. 우리 학교의 가을 축제, 낭만이 가득한 순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학우들이 함께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는데요. 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한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학교 가을 축제인 순우 페스티벌 낭만집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서울대학교 축제하는 사람들, 일명 축하사는 학우들이 하나가 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학우들이 축제에 방문해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플랜A, 몬스터에너지 등 총 13개의 기업이 스폰서로 함께했습니다. 축하사는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진행되기 전부터 다양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를 향한 기대를 끌어모았습니다. 축제 관련 취향을 파악하는 리쪽력 테스트를 만들고 그 결과를 SNS에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기간 잔디광장과 버들골은 각종 게임과 장터, 공연을 즐기는 학우들로 가득했습니다. 잔디광장 한편에서는 아크릴 무드 등 제작 체험 등 총 4개의 미니게임이 진행됐고 단체 게임인 라이어 방탈출 게임도 진행됐습니다. I feel like it's a very good place to meet people and to have some fun and to get goodies as well. It's very nice. It's very recreational, especially because our schedules are quite packed. So, yeah, I'm really happy. 미니게임과 단체 게임에 참여한 학우를 대상으로 핀버튼 배지와 선착순 상품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먹거리 장터인 푸드드라이브와 예술 장터인 아트클라우드도 열렸습니다. 푸드드라이브에서는 학우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고 아트클라우드에서는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요즘 사실 날씨도 되게 좋고 뭔가 학교 축제라고 할 게 딱히 있었나라고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광장에서
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즐길 거리가 많았던 만큼 볼거리도 가득했습니다. 축제 첫날과 둘째 날에 진행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는 보컬, 밴드, 댄스,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음악 공연 어쿠스틱 오아시스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됐으며 편안한 관람을 위해 빈백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캠핑을 즐기며 공연 관람까지 가능한 뮤직 포레스트 현장입니다. 사전 신청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텐트가 제공됐습니다. 여느 축제 때와 마찬가지로 푸드트럭에서 먹거리를 사 먹거나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는 학우들도 많았습니다. 축제 기간 미니게임과 단체 게임에서 받은 배지를 가지고 샤루숲길에 위치한 제휴업체에 방문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잔디광장 외에도 샤루숲길과 버들골에서 진행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총괄부스 옆에서는 스누 페스티벌 공식 의류인 야구복과 하키복, 스티커 등 총 9개의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낭만집 축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디자인팀에서 이번에 새로 야구복 신상 굿즈가 나왔는데 완판돼서 너무 기쁩니다. 마지막 날에 폐막제가 있어서 다들 안전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들골에서 진행된 폐막제에서는 수많은 학우와 특별 게스트 4팀이 무대를 꾸몄고 축제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사흘간 진행됐던 축제 스누 페스티벌 낭만집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축제 기간은 끝이 났지만 아직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437호에 위치한 문화자치 카페 문큐에서는 10월 8일까지 축제 한정 특별 메뉴를 판매합니다. 축제 때 사용했던 NH코인이 남아있는 학우분들께서는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제 때 느꼈던 열정과 에너지를 남은 학기에도 이어가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SUB 뉴스 한수경입니다. 10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12일 우리 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호호체육관 사업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 노동자 학생 연대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에서 주관한 것으로 학내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탁구를 배우는 겁니다. 해당 사업은 학내 공간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중 하루 낮 시간대에 진행됩니다. 비서공은 사업을 소개하며 학내 노동자들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서공이 학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 것에 더해 여가에 대한 권리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비서공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학기 비서공과 노조가 생협 조리 노동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 것에 이어서 이번 학기도 학내 노동과 관련해 여러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인 예술주간 아트스페이스 순우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음악회와 전시회 등을 포함하여 약 50건의 문화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악, 연건, 시흥, 평창 캠퍼스를 포함한 학내 공간뿐 아니라 관악 아트홀 등의 지역사회 공간에서도 개최되어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SUB 뉴스 아나운서 하채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